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토마토에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리코펜이 풍부한 식단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토마토 제품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전립선암이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는 토마토와 같은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들이 즐겨 먹는 토마토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항산화제가 뭔지 알고 갈게요. 항산화제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물질인데요. 이 활성산소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사용하거나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생성이 되기도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 자외선이나 흡연,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불안정해서 다른 세포의 DNA, 단백질, 지질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이 항산화제가 이런 모든 걸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 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우리는 세포를 보호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또한 지연시킬 수 있고요. 다양한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항산화제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리코펜, 폴리페놀 등 이런 게 다 잘 알려진 항산화제예요. 여기서 리코펜, 토마토의 이 리코펜 함량이 가장 높대요. 중요한 건 토마토엔 리코펜 뿐만 아니라 비타민C, 비타민 A, 비타민 K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이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자유라디칼에 의해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이는 암세포의 형성 및 증식을 억제해줘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멸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위암 등에 대한 보호 효과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은 종종 영양 결핍을 경험할 수 있는데 토마토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정말 엄청나죠? 이는 암 환자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치료와 회복 과정을 돕는다고 해요. 또한 암 치료 중에는 심혈관 건강이 중요한데 토마토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는 항산화제와 칼륨이 혈압 조절 및 동맥경화 예방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코펜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만성염증은 여러 암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암 예방 및 치료에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강한 면역체계는 암 환자들이 감염에 대항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무엇보다 토마토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암 치료 중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화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소화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도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암 환자들이 토마토를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보호, 염증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다양한 건강상의 좋은 점을 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식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마토 섭취를 포함한 식이요법에 대한 거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토마토의 정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토마토를 드시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는 사실 산도가 높아 위산을 자극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나 속쓰림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드시지 말고요.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도 공복에 토마토를 먹을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체내 칼륨 수치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서 칼륨 섭취를 제한한다고 해요. 고칼륨 혈증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토마토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토마토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그 외에 건강한 보통의 사람들은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섭취하셔도 됩니다.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기억하고 계시죠? 이 리코펜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조리 방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리코펜이 세포벽에서 더 잘 방출되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한대요.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를 할 땐 오랫동안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끓여주면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하고요.
구운 토마토로 먹을 땐 오븐에서 구우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분해되어 리코펜이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샐러드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넣어서 먹거나 토마토 소스에 올리브유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마토와 아포가토를 함께 섭취하면 아포가토의 건강한 지방이 리코펜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한 샐러드에 토마토와 함께 견과류를 넣어서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열하여서 요리하거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리코펜의 흡수를 최대화할 수 있지만 생으로 섭취하셔서 비타민C와 같은 열에 민감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숙성시키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리한 토마토 언제 먹을까요? 토마토는 아침에 먹거나 공복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토마토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다양한 시간대에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먹는 것은 건강에 좋고요. 토마토는 비타민C, A, 리코펜,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줄 수 있어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가 없다면 요즘 토마토가 비싸다는 말이 있어서요. 토마토를 대신할 식품이 있는지 제가 또 찾아봤어요. 토마토를 대체할 식품에는 빨간색 및 오렌지색 채소가 있는데요. 당근, 붉은 피망, 오렌지가 있거든요. 이들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이들도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요. 베리류 들어보셨죠?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이들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수박도 리코펜과 수분 함량이 높아 토마토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오늘 토마토에 대해 정말 자세히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토마토에 리코펜이 많아서 염증에 도움을 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그 이외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정말 이점이 많은 식품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을 생각하는 습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 응원 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